반갑습니다. 오늘은 아주 귀여운 구름 캐릭터를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로 간단하게 만들어 보면서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라는 건 어도비라는 회사에서 나온 그래픽 툴인데요.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비트맵 방식의 이미지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벡터 방식의 이미지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같이 뭐 아이콘으로 보이시겠지만 이제 요걸 만든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작을 때는 모르는데 똑같이 키우게 되면 티가 납니다. 자, 보면 자, 어때요? 자, 왼쪽은 흐릿흐릿하죠. 근데 오른쪽은 여전히 작은 걸 크게 키워도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이게 벡터 방식이고요. 이런 벡터 방식의 그래픽을 만드는 작업 툴이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입니다. 그래서 보통 로고 같은 경우 혹은 포스터 같은 경우 인쇄물 같은 작업의 경우에는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를 정말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로고 같은 경우에는 A4 용지만한 사이즈로 들어갈 때도 있는데 이걸 아주 작게 명함에 들어갈 때도 있고 명함에 대비해서 엄청 큰 대형 현수막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왼쪽처럼 비트맵 방식, 즉 그림판이라든지 포토샵 같은 걸로 작업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작게 만든 것은 크게 키울 시에는 깨지겠죠. 하지만 오른쪽처럼 일러스트레이터로 작업을 하게 되면 아무런 영향이 없기 때문에 로고 같은 부분이라든지 혹은 포스터라든지 이걸 작게 해도 괜찮고 크게 해도 괜찮은 이런 벡터 방식으로 작업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은 이모티콘이라든지 굿즈 작업이라든지 뭐 그림 작업 같은 경우에도 벡터 방식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내가 좀 유명해지고 어떤 회사와 계약을 한다든지 뭐 외주 의뢰를 받는다든지 했을 때에도 벡터 방식으로 하게 되면 훨씬 더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1년 전 2024년에는 아직 인지도가 없지만 2025년도에는 훨씬 더 인지도가 많아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누군가가 작가님 제일 처음에 그렸던 그림을 저희가 대형 형수막으로 걸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비트맵으로 작업을 했다면 정말 아쉽겠죠. 근데 벡터 방식으로 해놓으면 언제든지 크게 늘릴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사이트가 나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할인 기간이네요. 그래서 이런 기간을 노리게 된다면 월 구독제인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를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월 구독도 있고 영 구독도 있어요. 그러면은 가격이 원래는 얼마냐라고 했을 때 플랜 비교라는 게 있습니다. 플랜 비교에 들어가시면 얼마인지가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어도비에서 발행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이 가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러스트레이터 하나만 본다라고 하면 총 38,000원이라는 비용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어떤 게 더 나으신지 선택하셔가지고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를 이제 구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내가 월 3만 원이라는 금액이 부담스럽다.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뭐 계속 할지도 안 할지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여기 보시면 7일 무료 체험판을 통해 가지고 이 프로그램이 나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조금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를 다운을 받고 여시게 되면 이런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최근 항목 같은 경우에는 작업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으신 게 당연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화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오프라인에서 그림을 그리더라도 도화지가 하나 있어야지 우리가 그 위에 작업이 가능하죠. 그래서 그걸 도화지를 하나 만들어 줄 건데요. 우리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그 도화지를 하나의 문서 안에 대지라고 부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흘러 들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 작업을 하시면서 익숙해질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쉽게 기억을 하자면 그냥 도화지를 하나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새 파일이 있습니다. 새 파일을 클릭해 주세요. 새 파일 클릭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폭 가로는 얼마로 할 거니? 높이는 얼마로 할 거니?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위에 보시면은 웹에서 자주 쓰이는 사이즈, 인쇄에서 자주 쓰이는 사이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긴 한데 저희는 오늘 웹에 올릴 것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해볼게요.
그래서 요거 가로, 세로 설정을 하면 되는데 저는 일반으로 되어 있는 거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여기 픽셀을 눌러보면 다양한 단위로 변경 가능한데요. 저희는 웹에 올릴 거기 때문에 픽셀로 설정을 하고 만들기를 해줄게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색상 모드가 있어요. 자, 웹에서 사용하는 것은 RGB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굿즈를 제작한다. 그럼 굿즈는 뭐죠? 인쇄물이죠. 인쇄물 같은 걸 제작을 한다라고 하면 CMYK로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상식으로 하나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다음에 이런 식으로 확인한 다음에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운데에 하얀 색깔 도화지가 한 장 깔리게 됩니다. 저희는 여기 위에서 작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회색으로 보이는 부분 있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오프라인으로 치자면은 그냥 책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책상 위에 지금 뭐 연필도 올려두고 자도 올려두고 우리가 막 여러 가지 올려두고 작업을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실무에서도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를 많이 쓰는데요. 실제로 저만 해도 여기 왼쪽에 나오는 모든 메뉴 혹은 상단에 나오는 모든 메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도 실무에서 제가 하는 작업에 필요한 몇몇 기능들만 정말 자주 쓰는데요. 그 몇몇 기능만 하더라도 작가님들은 이모티콘도 만드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포스터도 만들고 저 같은 경우에는 로고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를 막 만져보면서 얘랑 나랑 잘 맞나? 안 맞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작업이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맞을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학습이 필요하지만 맞지 않을 경우 지금은 대체 프로그램이 너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벡터 기반의 그래픽이 꼭 필요하지 않을 경우 뭐 아이패드에 프로크리에이트도 있고요. 어도비에 또 나오는 포토샵이란 것도 있고요. 혹은 완전 무료인 피그마라는 것도 있고요. 뭐 혹은 스케치북이란 것도 있고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많아요. 그 많은 프로그램 중에 나한테 맞는 걸 찾아서 계속 그거를 디벨롭 시켜야지 이걸 안 맞는 걸 끙끙 앓으시면서 하시는 것보다 어느 정도의 흥미를 가지시고 지속 가능성을 끌고 가시는 게 훨씬 더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귀여운 구름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구름 캐릭터를 하나 만들어 보면서 이런 기능이 조금 있습니다 정도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능을 다 다루지 않는다라는 거. 우선은 책상 위에 도화지가 있는데요. 이 도화지를 움직이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키보드의 스페이스 바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화면에 마우스 커서가 손바닥 모양으로 변경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인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움직이시면 돼요. 자, 움직이실 때는 당연히 스페이스 바에 손을 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우스 모양이 바뀌어요. 스페이스 바를 떼면. 그렇기 때문에 스페이스바 누르면 이런 식으로 마우스가 변하니까 이거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잡아서 움직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상태고 이 화면이 너무 작게 보인다라고 하면 키보드 Alt 누르고 마우스의 그 가운데 힐을 이런 식으로 누르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작았다, 커졌다, 작았다, 커졌대요. 키보드 Alt 키 누르고 그 마우스 힐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은 숫자가 나와 있거든요. 이 숫자 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50%인데 Alt 누르고 마우스 힐 올려주면 66.67, 한 번 더 올려주면 100%, 그리고 또 반대로 내릴 수도 있겠죠. 자, 요로 해서 내가 원하는 크기로 설정해서 작업이 가능합니다. 방금 전에 Alt 마우스 힐은 이 도화지 사이즈를 변경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여기 퍼센테이지가 나와 있죠. 그냥 돋보기를 꼈다 안 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우리가 작업을 할 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자, 우선은 구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형이 필요합니다. 윙? 아니 구름을 만드는데 왜 원형이 필요할까?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만 있다가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원형이 필요하죠? 제일 왼쪽 메뉴들을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두 줄로 보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요 화살표, 요 X 왼쪽에 보면 화살표가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근데 어쩌다가 X 탁 눌렀어요. 어머 세상에 레이어가 없어졌어요. 즉 창이 없어졌어요. 그럴 때는 상단에 창 있죠. 창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메뉴는 도구 모음에서 고급으로 들어가시면 아까 닫았던 창이 그대로 떠요. 혹시 저랑 이 생김새가 조금 다르다라고 하시면은 요 창에서 도구 모음에서 고급을 선택을 해주시면 저랑 똑같은 창이 뜨실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저는 한 줄로 그냥 맞춰 놓을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네모가 있어요. 사각형이. 사각형 없으신 분들은 요 화면과 비슷하게 T 밑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요 사각형을 꾹 눌러주세요. 꾹 마우스로 꾹 누르면 이런 식으로 원형 도구가 숨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원형 도구를 클릭. 자, 그래서 마우스가 이상하게 변하죠. 자, 여기에서 화면 드래그 쫙. 그런데 지금은 마치 멋대로 이렇게 막 모양이 변합니다. 저는 이걸 용납을 못합니다. 정 동그라미가 필요하거든요. 자, 이럴 때마다 Shift. 키보드에서 Shift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정 동그라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 줄게요. 자, 스페이스바 누르고 화면을 조금 당겨준 다음에요. 자, 당겨준 다음에 자, 이 원형을 저는 조금 오른쪽으로 당기고 싶어요. 근데 지금 선택은 동그라미 되어 있죠. 이 상태로 옮기고 싶으면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원형이 하나 더 생긴다. 그래서 불가하다. 컨트롤 Z 누르면은 다시 그 전 상태로 돌아오고 얘를 잡고 움직이고 싶으면 반드시 여기 제일 상단에 이 선택 도구를 클릭하신 다음에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자, 요런 것들 다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클릭한 다음에 하셔야 되는 거. 근데 우리는 요거를 움직이고 싶다라고 하면 반드시 요 선택 도구를 선택한 다음에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자, 보시면은 꼭지점이 이런 식으로 생기죠. 꼭지점. 자, 꼭지점을 줄였다, 늘렸다 해서 아까 만든 사이즈에서 조정 가능한데 이때도 Shift를 누르면 정 동그라미로 비율이 고정돼서 변경이 됩니다. 여기에서 색깔이 전혀 구름 같지 않죠. 그래서 색상을 먼저 바꿔볼 거예요. 자, 색상은 여기 왼쪽에 나와 있죠. 자, 위에 거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7이에요, 7. 밑에는 선이겠죠. 그래서 7 같은 경우는 요 안에 색상, 지금 안에 색상이 하얀색이죠. 근데 겉에 색상은 검은색이고, 그래서 하얀색이 되어 있는 부분은 여기 하얀색 부분을 더블 클릭 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색상 피커가 뜹니다. 색상을 바꾸는 방법은 여기 오른쪽 가운데 있죠. 여기 가운데에서 대충 하늘색 계열로 이런 식으로 맞춰주면 여기가 변경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지금 점이 여기 찍혀 있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식으로 하늘색 줌에 콕 찔러서 드래그를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색상이 변경됩니다. 자, 저는 요 색상으로 한번 할게요. 밑에는 원래 색, 위에는 지금 바꿀 색.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뭐예요? 선이 있죠? 검은색 테두리. 근데 저는 검은색 테두리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은색 테두리를 없애주기 위해서는 요 밑에 선을 선택을 해주면요. 요 밑에 짝대기가 끄어져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없음이죠? 없음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짝대기 되어 있으면서 검은색 요 선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7을 선택하면 요게 네모 종이가 앞으로 나오죠. 선을 선택하면 뒤로 다시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선택을 해줍니다. 자, 요 상태에서 진짜 잘 집중을 하셔야 돼요. 구름 모양을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선택 도구가 선택이 되어 있고 이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Alt키 스페이스바 왼쪽 Alt키를 누른 다음에 우리 복사 붙여넣기를 해줄 건데 자, Alt키를 누르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또 마우스가 모양이 변하죠. 어때요? 마우스가 두 개로 변하죠. 이때는 뭐다? 나 복사할 준비가 다 되어 있어. 즉 Alt를 누르는 순간 난 복사할 준비가 다 되어 있어 라는 의미고 자, 얘를 드래그 할게요. 드래그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드래그 그러면 바로 복사 뿅 그리고 또 드래그 복사 뿅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럼 보시면 지금 얼추 그런 모양이 됐죠. 근데 요 밑에가 좀 어색하니까 하나 더 복사해 줄게요. Alt 자, 복사 끝. 이런 식으로 해서 뭐예요? 구름 모양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정말 어이없을 정도로 쉽죠?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는 여러분 그리는 게 아니고 도형을 만들고 그것을 합치거나 쪼개거나 하면서 그림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단 4개로 구름을 만들었습니다. 자, 요거 하나하나 움직일 수 없겠죠. 이런 식으로 컨트롤 Z. 자, 이럴 때는 전체 드래그해서 움직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움직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다 따로 움직이잖아요. 다 따로. 내가 지금 필요한 건 이 모양이에요. 이 모양. 이 전체 모양. 지금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이 구름 모양이 필요한데 지금 실제로는 얘는 뭐예요? 원형이 그냥 겹쳐진 거잖아요. 원형이. 그러니까 구름이 진짜 구름이 아니야. 지금 가짜 구름이야. 그래서 진짜 구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4개의 원을 합쳐줘야 된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합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드래그를 할게요. 그리고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여기에서 뭐 한다? 제가 Alt로 똑같은 걸 하나 더 복사를 해줄게요. 설명드리기 위해서. 자, 일단은 첫 번째 방법은 뭐다? 자, 모두 드래그 하면 여기 오른쪽에 보이면 요 속성이라는 창이 있어요. 없으신 분들은 어디서 찾는다? 창에서 속성. 요게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창의 속성을 꺼내서 여기에 보면 뭐다? 여기 패스파인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드래그를 하면 속성창이 바뀌면서 이렇게 패스파인더 창이 뿅 하고 나타나요. 자, 여기서 제일 앞에 게 뭐다? 바로 합치기. 자, 여기에서 한 번만 클릭해주면 뭐예요? 이제는 이렇게 합쳐집니다. 자, 합쳐져요. 진짜로 구름이 됩니다. 얘네들처럼 이렇게 흩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이 구름을 뭐예요? 또 복사해서 또 하나의 구름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늘에 둥둥둥 떠다니는 구름 모습 이런 식으로 보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 또 드래그를 해서 옆에 걸로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요 옆에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자, 밑으로 내려보시면 이런 도구가 있어요. 이런 도구, 도형 구성 도구라는 게 있어요. 도형 구성 도구, 단축키는 Shift M입니다. Shift M. 자, 얘를 딱 클릭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 뭐다? 이상하게 마우스를 저 클릭하지 않았어요. 마우스를 움직이면 어때요? 이런 식으로 선택이 가능하죠. 그리고 그 옆에 뭐라고? 플러스가 붙어져 있어요. 플러스. 이거 대단한 단서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뭘 눌러주면 마이너스가 된다? Alt가 정말 쓸 때가 많아요. 자, Alt로 하면은 옆에가 마이너스죠. 자, 눈치채신 분들 계시죠? 플러스는 합치기, Alt는 빼기예요. 플러스는 합치기, Alt는 빼기. 자, 플러스 그러면은 제가 요거 세 개를 드래그 할게요. 드래그.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드래그. 그러면은 지금 세 개를 드래그 했으니까 세 개가 합쳐진다. 하나의 모양이 됐어요. 이걸 어떻게 한다? 지금 제가 요 마우스로 얘를 마우스로 떼보면 어때요? 합쳐졌죠? 그래서 컨트롤 Z 하면 다시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모양이 합쳐졌어요. 자, 다시 나머지도 다 합치고 싶어요. 뭐다? 쭉 드래그, 합치고 싶은 거 드래그 이런 식으로 합쳐질 수 있죠. 근데 빼기도 한번 보여드려야겠죠? 그래서 얘는 빼기 같은 경우에는 키보드에 Alt, 자 마이너스로 바뀌었죠? Alt 한번 탕 하면은 뭐예요? 구멍이 났어요. 구멍이 난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다? 짠, 구멍이 났죠? 지금 다 쪼개져 있죠? 구멍이 났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식으로 Alt로는 구멍을 낼 수 있다, 빼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다 합쳐야 되니까 다 붙여지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구름을 완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 아이는 이제 자기의 소임을 다했으니 지워줄게요.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혹은 오른쪽 마우스를 선택을 해서 여기에 오리기 하셔도 됩니다. 오리기 하시면은 없어져요. 자, 여기에서 저는 여기서 Alt 마우스 힐로 조금 크게 할게요. 조금 세부적으로 하고 싶어서 디테일하게 하고 싶어서 그리고 스페이스 바로 좀 옮기고 자, 여기에서 뭘 하고 싶냐면 얘 표정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표정. 자, 표정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원형으로 해서 눈을 하나 그려줄 거예요. 자, 눈을 하나 그려줄 건데 뭐예요? 눈은 저는 회색으로 하나 그려주고 싶고요. 그럼 회색 바뀌었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 그려졌어요. 그래서 항상 선택을 누르고 옮겨주셔야 되는데 뭐예요? Alt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옆으로 가는데 지금 지멋대로 가죠. Shift 누르면 일자로 옆으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위치가 조금 마음에 안 드네. 그럼 눈을 선택을 두 개를 해야 되잖아요. 이때는 키보드 Shift 누르면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선택 가능합니다. Shift 누르고 지원차 Shift 누르고 같이 이런 식으로 우리 고급진 단어로 다중 선택이라고 하죠. 다중 선택 Shift 이런 식으로 다중 선택을 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입을 웃는 거를 좀 그리고 싶어요. 웃는 거. 그러면 이때 필요한 기능은 또 뭐냐면 연필 툴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필 툴. 왼쪽에 보면 요 삼각형 표시가 있죠. 삼각형 표시가 있는 것들은 꾹 누르면 메뉴가 숨겨져 있는 것들이에요. 지금 꾹 누르니까 메뉴가 숨겨져 있죠. 쉐이프 도구라고 있고 그 밑에 연필 도구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연필 도구를 클릭해서 이런 식으로 웃는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는데 저는 지금 영상처럼 저렇게 부드럽게 안 나오는데요? 라고 하시는 작가님이 계실 거예요. 그럴 때는
연필 툴을 선택을 한 다음에 이 연필 툴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옵션이 나옵니다. 자, 옵션에서 저 같은 경우는 매끄럽게를 4단계 정도로 했어요. 매끄럽게가 5단계로 갈수록 좀 더 내가 아무 때나 만들어도 좀 더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제가 정확도를 1로 해놓고 웃는 걸 하면 정말 정직하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요거를 한 4 정도로 해서 이런 식으로 그리면 알아서 자기가 보정을 해줘요. 이런 식으로 보정을 해줍니다. 좀 부드럽게. 보정을 해주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이 연필 도구 옵션을 한 4 정도로 두고 확인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웃는 표시를 그려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그려지면은 귀엽게 웃고 있는 거. 그래서 컨트롤 Z에서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이런 식으로 웃고 있는 거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색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선 부분 있죠? 자, 얘를 더블 클릭해서 이런 식으로 색깔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색상을. 자, 색상을 넣어주고 근데 입이 너무 얍실해요. 얍실해서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조금 두껍게 하기 위해서는 자, 오른쪽에 속성에 보면은 핵을 요 옆에 보면 사이즈가 있죠. 요거를 올려주면 이런 식으로 두껍한 선이 생깁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은 이 끝이 저는 둥글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충분히 귀엽지만 요 끝이 조금 부드럽게 끊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을 선택을 하고 여기 모양 핵에 들어가 보시면 요 단면 있죠. 단면을 가운데 둥글게로 변하시면 이런 식으로 웃고 있는 게 부드럽게 됩니다. 아까처럼 직각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귀여운 구름을 하나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귀엽게 만들어진 구름을 저장을 해봐야겠죠. 자, 저장은 두 가지로 합니다. 하나는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원본 파일인 AI 파일로 하나, 두 번째로는 이걸 남들과 공유하고 싶잖아요. 야, 내가 이렇게 귀여운 구름 캐릭터를 만들어서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는 PNG나 JPG인 이미지 파일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방법이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의 원본 파일 AI 파일 같은 경우에는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파일 형식이 뭐예요? AI라고 나와 있죠? 이걸 확인하고 구름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곳에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자, 저장. 그럼 이런 식으로 옵션 창이 뜹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일 최상위 버전인 요걸로 저장을 합니다. TMI로 하나 알려드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와 많이 친해졌어요. 친해져서 이걸로 이제 굿즈를 만들 거예요. 그럼 굿즈를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 만든 것을 인쇄소로 넘겨야 돼요. 인쇄소에서는 버전이 달라요. 요구하는 버전이 다르기 때문에 인쇄소에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어떤 AI 원본 파일 버전으로 저장을 해야 되는지 그걸 확인한 후에 그걸 선택해서 저장을 하셔야 합니다. 인쇄소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요 버전이 훨씬 더 요런 CS 버전의 낮은 버전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요거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일단은 이런 식으로 확인을 눌러주시면 어때요? 구름 AI라고 변경이 되죠. 그래서 원본 파일이 저장이 됐습니다. 원본 파일이 있어야지 나중에 하늘색 구름 별로야. 그러면은 이 하늘색 구름을 뭐라고 한다? 뭐 핑크색 구름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원본 파일이 남아져 있으니까. 그래서 원본 파일은 소중하다. 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제는 내가 공유를 하기 위해서 저장을 시켜야겠죠. 컨트롤 Z 눌러서 저는 다시 하늘색. 자, 여기에서는 파일에서 내보내기 그리고 웹용으로 저장을 눌러주시면 주고받을 수 있는 PNG나 JPG로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애초에 제일 처음에 웹용으로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웹용으로 저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화면과 같이 나오는데요. 자, 저희가 만든 요 도화지 화면이 나오고 그 위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만든 구름이 나와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제일 오른쪽에 뭐부터 보냐면 여기 보시면 대지로 클립이라는 게 선택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지로 클립을 해제를 시키면 이런 식으로 내가 그린 그림만 딱 크랍을 해서 요것만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지 크기도 달라져 있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크기가 가로 576 너무 작은데 인스타그램에 올리려면 적어도 1080 이상이 되어야 된다던데 하시면은 요거를 수정을 해주시면 요 원래 이미지 비율 유지 요거를 클릭했다 풀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변경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반드시 이런 식으로 거무튀튀한 요 배경화면으로 되어 있어야지 비율이 똑같이 변경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1500 정도만 해가지고 저장을 시킬 건데,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이름 밑에 JPG라고 나와 있는데, 이 JPG를 클릭하면 GIF, PNG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올리려는 사이트에 다 표기가 되어 있을 거예요. JPG 이미지만 업로드 가능합니다. PNG, JPG 다 업로드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건 확인하셔가지고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JPG는 이미지 파일, PNG 같은 경우에는 뒤에가 투명한 파일, 그리고 GIF 같은 경우는 움직이는 파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안에서는 움직이는 파일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설명도 굉장히 길어질 거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뭐다? 올리려는 사이트나 올리려는 곳에서 요구하는 확장자로 저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저는 JPG로 하고요. 품질 같은 경우는 제일 위로 올립니다. 품질이 낮을수록 어때요? 여기 깨지죠? 여기 깨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품질이 제일 높아야지 이런 식으로 안 깨집니다. 대신에 품질 차이는 어디서 나온다? 이 파일 크기에 따라서 나와요. 그러니까 파일 크기, 품질이 제일 좋으면 좋을수록 파일 크기가 좀 커지겠죠. 하지만 웬만한 작업으로는 파일 크기가 그렇게 높아지진 않는다. 파일 크기 또한 여러분들이 올리시려는 사이트에 맞게 여러분들이 조정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가지고 뭐 한다?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장을 해주시면 어디에다가 저장을 할 거니? 라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파일 이름을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저장 해주시면 비라틴 문자가 한글이라서 그래요. 영문으로 하신 분들은 안 뜰 거예요. 근데 저는 비라틴 문자 한글이기 때문에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이거 다시 볼 필요 없으신 분들은 다시 표시하지 않기 클릭하시면 되고요. 확인 눌러주시면 저장이 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파일이 있어서 더블 클릭해 보면 저장해 놓은 그림이 이런 식으로 뜨고요. 아까 사이즈 1500으로 키웠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와 아직 친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도비 일러스트에 막 이런 다양한 기능을 내가 처음부터 다 알아가지고 작업을 하겠어 라고 접근하시면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뭔가 내가 귀여워 보인다 혹은 이거 좀 재밌어 보인다 하는 것들을 선택을 해서 그걸 하나하나 차근차근 만들어 보는 기능을 조금 습득하고 아 이건 요렇게도 활용을 하네 아 이런 게 기능이 필요했었네 요런 것들을 알면서 재미있네 재미없네 라는 걸 확인하시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일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주는 거기 때문에요. 자, 오늘 배운 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엄청난 걸 배우신 거예요. 처음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하시는 분들은 정말 처음인데도 얘네들 지금 제가 구름을 없앴어요. 자, 없애고 뭘 또 만들 수 있다? 제가 정말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하나 그리고 자, 하나 그리고 원형 하나 그리고 Alt 눌러서 복사하고 그럼 뭐겠어요? 네, 정말 간단하죠. 정말 간단합니다. 토끼예요, 토끼. 토끼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연필 툴로 이런 식으로 해서 얘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단면 하면은 하고 요 가운데 너무 직선이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핵에서 요 모퉁이를 가운데로 또 저장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배운 내용만으로 해도 뭐 곰을 만든다든지 토끼를 만든다든지 뭐 여러 가지를 응용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오늘 강의 보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걸 응용을 하셨는지 댓글에 달아주시면 저 보는 저도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하시다가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저희는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